깔끔하고 명확한 시황 분석 들으러 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이고요.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다소 좀 칙칙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시장이 좀 많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장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도 봉쇄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미국도 파우치 국장이 나서면서 오미크론 확산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말 장세가 상당히 좀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봉쇄령들이 많이 나오면서 위축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섹터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물론 시장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대형주들 좀 약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뭐랄까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다. 지수 대비해서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미국 시장에서도 좀 관련주 강세였었고요. 반도체 섹터 쪽에서 동진 세미캠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벤더로서의 강한 역할 기대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변동성 나타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 쪽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보시면 이네프 테크놀로지도 좀 후발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원인 모트리즈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도 일단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다른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강세인 반면에 삼바는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재 섹터주들 대부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신약 관련 섹터주들도 일정 부분 좀 눌림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눌림목을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 IT 섹터 쪽에서는 확실한 흐름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 섹터 쪽들, 자율주행차 섹터 쪽들의 흐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하이비전이 살짝 쉬고 있습니다만은 MC넥스 튀어오르는 모습이고요. 후발로 옵트론텍이라든지 파워로직스 등도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캠트로닉스도 반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절대적으로 IT 섹터 내에서 카메라 섹터, 자율주행차 섹터, 반도체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섹터 견조한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와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눌려져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뚜렷하게 한 곳을 가리키는 곳이 있다. 그게 바로 자동차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그쪽으로는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확산이 되면서 이 카메라의 이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연속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이 가상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언택트주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일까요? 아니면은 예전과 같은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1월 달 중순까지도 유럽 쪽은 봉쇄 들어가는 곳들이 되게 많고요. 미국도 계속 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메타버스 섹터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다 보니까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무중 때문에 권리락한 다음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보시면 아톤이라든지 덱스터 등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지금 나름 잘 버텨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강하게 빠지지 않으면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섹터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쪽들 같은 경우는 바로 실적에 대한 그런 전향적인 흐름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은 일정 부분 좀 이어질 수 있겠다. 덱스터 같은 경우도 워낙 낙폭과대 상태라서 저가에서 좀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최근에 지지선을 좀 설정해 놓고 보신다라면은 저가에서 강한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은 초반에 지금 맥스트라든지도 좀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좀 약세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도 좀 기술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하는 지혜를 가지고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테슬라는 CEO 리스크도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주가 연일 약세 흐름 나타내는데 리비안이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심리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요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평선도 이탈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섹터주들도 그 좋았던 이슈를 계속 연속성상을 가지고 올리기에 주가 자체가 무리가 따른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악재에 강하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계속 악재에 반영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업체들 급락도 영향을 줬고요. 중국에서 리튬 같은 거 이제 수출 좀 제한하는 부분들, 흑연 같은 거 좀 수출 제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원재료 이슈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영향도 같이 받고 있겠고 원재료 수급 부담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종목들과 섹터 대비해서 그동안 시세가 너무 좀 강하게 났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약세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난 종목들은 조정이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흐름 보면 반등하다 실패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아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대부분이 최근에 좀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케이스인데 그동안 좀 강하게 올랐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60일선 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LNF도 지금 거의 간당간당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비엠은 아직까지는 좀 살짝 조금 여유가 있는 모습이지만 역시 마찬가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60일선 밑에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소재주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첨보도 약간 여유가 있는 모습이죠. 약간 이런 쪽들 그러니까 첨가제 쪽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좀 힘든 게 이제 셀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원자재 원가 부담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계속 배터리 가격에 전가시키는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마진이 조금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순환매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낙폭과대한 상태에서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당분간은 큰 시세 내기보다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는 대응 내지는 조금 신규 매수자들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로 좀 시장에서 확실히 이쪽으로 모멘텀이 확 들어오는 시점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대주전자라든지 나노신 소재,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그다음에 첨보 이런 종목들의 변화의 시도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조금 측정하신 이후에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오늘 오랜만에 환율을 키워드로 주셨어요.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 후반, 거의 1190원 정도까지 올라섰는데 이 부분을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참고해야 될까요? 네, 사실 상당히 좀 환율 가파르게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율 부담이 지금 시장을 계속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안정되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한다라는 것 자체는 다시 또 한번 글로벌이 조금 위기감을 겪다 보니 이제 달러에 대한 또 신뢰도를 더 올리고 미국발 금융 쪽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좀 유동성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동반 또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원화만 따로 보지는 않고요. 위안화하고 원화를 거의 같은 선상에다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환율의 안정세 없이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크게 좀 기대하기 힘들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한다라면은 대응 조직이 더 크게 치고 오르기가 힘들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또 환율이 1180원대 이내로 들어와주는 시점 이 부분이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 좀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지금 2987 역시 이제 2980대로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계속 최근에 2980대에서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또 2980이 깨지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도 전반적인 좀 부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랑 같이 좀 맞춰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기 전반적인 좀 부담, 오미크론 확산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환율의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형주에 대한 시각을 조금 그 부분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오미크론 보고 이제 대형주 대응하는데 참고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메타버스보다는 제가 메타버스라고 잘못 말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계속 카메라 섹터주들, IT 부품 섹터주들 좀 이런 쪽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 섹터주들이고요. 산업의 방향성도 맞습니다. 뭐 메타버스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산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내년에도 뭐 나쁘진 사실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겠습니다. 물론 카메라 섹터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종목별로 부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후발주 흐름도 계속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도 다시 LG노텍 잠깐 금요일날 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뭐 나무가 플러스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후발로 캠트로닉스가 좀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세를 좀 쫓아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싱 쪽에서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옵트론텍 이것도 좀 바닥권 탈출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카메라 속에서 이제 손떨림 보정 기능 OIS 쪽들 진출하려고 하는 뉴스들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볼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또 특히 이제 자화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 자율주행차 쪽 이런 쪽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휴대폰이라든지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는데 지금 발이 다 걸쳐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고요. 반도체 섹터주들도 계속 좀 순환매 저가권에서 비메모리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수가스 쪽도 계속 좋게 보겠습니다. 오늘 동진 세미캠 강하지만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같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 신경 써서 보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좀 IT 쪽에다 좀 집중을 해주시는 전략이 좀 낫겠고요. 나포코 대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대응 저점에서 괜찮습니다. 최근에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오늘 시장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 저가권에서의 흐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미 신약 관련 섹터주들은 다 짚어드렸고 하케 이슈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다 짚어드렸는데요. 그거 외에도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뭐 큐라클이라든지 살짝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바닥권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서 바이오하고 IT 이 두 가지 섹터 쪽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BT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힌트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쪽, IT 쪽에서는 또 특수가스 부분을 좀 관심 갖고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자율주행 향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 카메라 센서 예전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미래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학회라든지 신약 모멘텀 있는 몇몇 종목군들 언급이 나왔으니까요.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면서 적어두셔도 많은 도움 받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